그린 수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는 수소로 또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도 없죠. 네, 제주도가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청사진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모시고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은 제주에 대해서 어떻게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냐. 네, 어떻게 보면 네. 앞으로 장기 10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네, 될 수 네. 있는 어떤 그런 청사진을 듣는 시간인데요. 네. 그린 수소를 저희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 네. 에너지가 정말 대전하는 그런 과정인데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중에 그린 수소를 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탄소 배출을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네.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예. 걸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데, 근데 그 탄소 배출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탄소 배출이 전혀 안 되는 것은 그린 수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린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전체를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예, 그렇죠. 지역에서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18.3%입니다. 예.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이가 되죠. 높네요. 예. 그러면 이 18.3%의 에너지원을 좀 더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화력 발전소가 3군데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LNG 혼합 발전소도 있는데요. 예. 그럼 여기를 어떻게 에너지원을 바꿔나갈 것인지 처음 단계에서는 혼소 발전 단계로 바꿔나가야 되고 네. LNG와 수소를 이용한 혼소 발전의 단계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수소 발전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럼 제주도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원은 그린 수소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서 관광을 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외국 관광객 분들이나 탄소 배출이 없는 제주 섬에서 관광을 할 수 있고 예. 또 거기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알리백을 이제 예. 할 수가 있게 되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알리백을 실현해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소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일까요? 지금 제주도가 도심 네. 항공교통 UAM의 상용화에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UAM도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면서요? 울선은 지금 연료전지 자체가 이제 전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전기 네. 배터리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예. 나중에는 지금 현재 비행 거리는 예상하는 게 250km인데 250km는 전기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고 이거를 수소 연료 전지로 바꾸게 되면 네. 이게 더 많은 비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제주도가 지난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SK텔레콤하고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이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네.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를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정상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2025년 말이면 예. 그래요? 예, 예.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일단 관광형으로 시작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요. 네. 또 이 컨소시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 판단을 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네. 지금 거의 된다라면 일반 도민들이 쉽게 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럼 관광객들도 탈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주공항에서 UM을 타고 백록당 인근의 한라산에 내리고 그러니까 설명하면 완성 비행기 타고 관광. 가는 겁니다. 그렇죠. 비행기 예. 타고. UM을 타고 해안선 관광을 즐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섬속에서 우도도 UM을 타고 갈 수 있는 거, 마라도도 UM을 타고 갈 수 있고 예. 추자도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안 비쌀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국토교통부에 그 계산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15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계산했던 게 있었던 것 예. 같더라고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이게 UAM 그 도심에서 항공으로 교통하는 네. 것인데 다른 지자체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2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른 진행이 되는 지자체보다 유리한 게 이제 예. 항공 권역 자체가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군사 기지가 없고 예. 이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경영을 했을 때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수입을 낼 수 있는 이익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제주만큼 앞선 곳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서 헬리콥터 관광이 진행을 하는데 네. 하와이가 1,000만 관광객이거든요. 예. 저희들은 1,500만 명이고. 예. 그런데 그 1,000만 관광객 중 7%가 헬리콥터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적용해서 봤을 때 제주에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섬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예. 또 이제 관광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예. 것인데, 자 이제 산업 측면에서도 볼 네. 때 최근 우주 산업에도 좀 관심이 뜨거운데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우주 산업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미래를 개척하는 선도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누리호라든가 또 이제 고흥에서 이제 발사체
산업을 이제 계속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은 경우는 저는 민간 부분에서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죠. 소형 발사체라든가 그다음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앞서고 있다. 특히 적도에서 가까울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도가 소형 발사체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제주시 구자읍에 이미 이제 국가통합위성센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리는 위성을 활용하는 영상 그걸 관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 업체들이 5개 기업이 와 있어서 위성을 활용한 데이터 산업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위성 정보 활용 산업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에서 이런 위성 정보 활용 사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고요. 또 제주의 관광과 또 매치를 시키게 되면 우주 체험 산업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또 지사님께서는 이런 공약도 내놓으셨어요. 기업을 유치하겠다. 상장 기업, 지역 기업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겠다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기업 입장에서 제주도에 어떤 매력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상장 기업 20개 육성 유치 공약을 했는데요. 제주도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주의 청년들이 또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제주에 와서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상장 회사 정도면 좋은 일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왜 기업들이 제주에 대해 관심을 갖냐면 젊은이들이 트렌드가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에 와서 한라산을 보면서 일하고 싶고 바다를 보면서 일하고 싶고 그래서 최근 뛰는 게 워케이션이 더욱더 급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과 휴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제주에서 일하는 이 부분에 대한 20, 30대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욕구가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구개발자들이 일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제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 많은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게임 업계의 선두주라고 할 수 있는 네오폴이랑 위메이드가 이미 네오폴은 제주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그룹도 자회사를 제주로 지금 내려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모든 것을 하려면 이제 예산이 필요하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게 고향사랑 기부제.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제 뭐 세액공제도 해주고, 그렇죠. 선물도 주고 그런 거죠? 근데 원칙은 본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 지역. 저는 이제 제주도에 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원도에 기부하고 왔는데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고향 제주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국민이 제주에 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민 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고향 제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로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는 감귤이라든가 그런 기부하신 분들이 원하는 답례품을 드리는 거죠. 뭐 감귤, 흑돼지, 갈치, 그다음 뭐 탐나는 전 이런 것을 드려서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제주하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환경보전 부담금을 시행하신다고요? 어떤 건가요, 이게? 환경보전 부담금제라는 것은 환경 오염을 제공한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인자가 저는 그 원상 회복을 하든 그 다음에 이제 청정한 환경을 유지시키는 데 드는 보건 비용 이걸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인천에서 카페리를 타고 제주까지 왔습니다. 와서 다음날 아침 새벽에 배에서 조식을 하고 도시락을 가지고 한라산을 등반을 하고 한라산 등반해서 도시락을 드시고 그걸 버리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다시 배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은 누가 해요? 제주도민들이 지금 대신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을 유발한 분이 저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관광객이 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1년에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담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분담금제가 지금 이미 유럽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고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는 계속 되어 왔잖아요. 이게 그냥 제주도를 들어갈 때 내는 것인지 아니면 뭐 한라산을 갈 때 내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짧게요. 네네. 뭐 제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안전관광 이런 거 준비할 때는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앞으로 이제 사회 재난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재난을 최소화하고 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연 재난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를 대비하는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닥터 헬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2차례 이제 사건을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라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지 10분 만에 닥터 헬기가 그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10분 만에 그 환자를 태워서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병원까지 10분 만에 이제 가게 돼서 바로 조치가 되었고 바로 퇴원하는 이런 상황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를 관광을 오셔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 하는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지사님과 제주 4.3 특별법은 또 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서 희생자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직권 재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4.3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희생자로 국가가 지정도 해왔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또 희생자 가족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이 많이 되었다 생각하지만 실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보상을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고 그 법에 따라서 지금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당시에 수영 생활을 했던 분이 계세요. 제주도에서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로 끌려오셔서 수영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고 또 행방불명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수영 기록을 이걸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제도를 만들어줬고 군사 재판을 통해서 수영을 하셨던 분이나 일반 재판을 통해서 수영 생활을 하셨던 분이나 행방불명 됐던 분들에게 직권 재심 국가가 나서서 검찰이 나서서 직권 재심을 요청하고 법원이 지금 재심 절차를 통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좀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고요. 상처 씻어내는 거죠. 상처를 씻어내고 진정한 명예회복을 이루어주는 이런 국가의 역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것은 저는 세계사적으로도 과거사 모델의 해결 모델에 아주 귀감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핵심 쟁점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2공항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기로 했는데 여당에서 북핵에 대응하는 군사기지 검토해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논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제2공항을 찬성하는 분들이든 반대하는 분들이든 다 있지만 제주도의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한다는 것은 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기지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국민의힘과 또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제주도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아쉬운 점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 용역 이 용역 보고서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반을 따라서 저는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보고서를 빨리 공개하는 게 중요하고요. 환경부와의 본안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의 산업, 관광, 또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